이게 어려운 것은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거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1번 사업용으로 사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라고 해서 랍은 나오죠. 첫 번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 개시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 나오죠. 농지. 사업용 의제 규정과 관련해서 상속 농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상속 개시일부터 3년간 어쩐다고요? 이걸 사업용으로 봐준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봐준다는 거죠? 사업용 사용 기간으로 봐주는 거예요. 사용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제촌 작용한 걸로 봐준다는 거 똑같다는 얘기를 했죠. 대신 아까 우리가 지역 기준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시 이상의 도시 지역의 주상공 지역 밖에 있는 거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농지를 상속받았으면 3년간은 사업용으로 봐준다 이 말이에요. 3년간으로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뜻은 만약에 상속을 받아갖고 몇 년 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이 되죠? 사업용 원칙으로 따라가야지. 양도 기간 중에 5년 중 3년, 3년 중 2년, 60%가 사업용이면 사업용이죠. 그럼 3년간은 사업용으로 봐준다고 그랬으니까 상속받아갖고 몇 년 안에 팔면 돼? 5년 안에 팔면 3년이니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팔면 사업용이죠. 이걸 보고 머릿속에 넣고 이제 지금 다시 70페이지로. 72페이지. 시 지역 중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여기 또 나오죠. 보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상속 농지와 이 상속 농지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는 시 이상의 주상공 지역 밖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 봐준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시 이상은 말 빠져 있지만 어디로 갔어요? 시 지역 중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으면 어쩐다? 5년 안에 양도를 해야 사업용 봐준다.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게 도시지역인데 여기는 녹지지역, 도시지역 밖. 첫 번째는 우리가 지역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 녹지지역이거나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경우는 상속을 받으면 3년간 사업용으로 봐준다 이렇게 말했죠. 3년간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뜻은 나중에 팔아도 3년은 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적. 이해되셨어요? 네. 나중에 10년에 팔아도 이 3년은 내가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가 그 중간에 다시 주택을 지었어.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상속에서 3년에다가 주택으로 쓴 기간에다가 합해서 사업용으로 판정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상공지역에 들어와 있는 거 여기에 있는 농지는 어쩐다? 여기 있는 농지는 원래 여기서 농사 지으면 안 되죠. 그래도 상속을 받았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데 어쩐다? 5년 안에 양도를 해라. 뭐라고? 5년 이내에 양도를 해라. 5년이 넘어서 양도하면 봐줘 안 봐줘? 안 봐준다. 여기 있는 것은 5년 넘었을 때 지나서 양도를 해도 봐줘 안 봐줘? 봐줘. 여기는 농사를 계속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봐주는 거고 여기는 농사를 못 짓는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양도를 5년 안에 해야 돼. 3년간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뜻과 5년 안에 팔으라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5년 안에 팔면 무조건 되는 거고 똑같이 5년이 지나서 팔아도 3년은 인정한다. 여기는 5년 지나버리면 3년커녕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 원래 농사 짓지 말라는 땅이잖아요. 농사를 못 짓는 땅인데 여기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었다는 이유로 봐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 묻지도 따지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상공 지역에 있는 이 농지를 상속받았으면 5년 이내에 무조건 양도를 해야 되고 녹지 지역이나 도시 지역 밖에 여기에서 상속을 받았으면 내가 농사 지어도 되죠. 여기서는 상속받았고 나중에 내가 또 농사 지어봐야 합산이 안 되죠. 여기는 상속 개시일부터 3년간 봐주고 내가 뒤에 들어가서 농사를 또 지었으면 내가 농사 지은 기간도 합산해 주는 거예요. 농사 안 짓고 다른 용도로 또 가더라도 또 봐주는 거예요. 차이를 이해하셨어요? 아까 이거는 사업용으로 의제한 규정이고 아까 우리 거기 본 거는 여기는 무조건 사업용으로 가는 규정이에요. 무조건. 2번이 실무에서 많이 나와요. 2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하고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지목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 목장용지를 그리고 이거를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상속 또는 증여받았으면 이것도 사업용으로 봐준다. 이거는 양도기한이 없어요. 양도기한이 있어. 즉 아버지가 이미 제촌 작용을 했어. 제촌은 임야예요. 8년 이상 제촌을 했어. 근데 내가 상속을 받았어. 그럼 나는 언제 팔아도 사업용. 언제 팔아도. 아버지가 8년 이상 작용을 했어. 그러면 작용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안에 팔아야 된다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양도를 해도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고 사업용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경 가면은 상속받아서 3년 안에 팔아야 되지만 사업용 비사업용에서는 3년 지나서 팔아도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니까 사업용. 그러면 3년 안에 팔면 사업용으로 8년 자경 감면을 해주는 거고 3년이 지나서 팔았으면 8년 자경은 안 되지만 사업용으로 가는 거고 원래는 증여받은 거는 잘 안 해줘요. 증여까지 해줘. 증여까지 해주는데 단 뭐라고 돼 있어? 단 도시지역의 주상공지역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녹지지역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 도시지역은 시 이상 읍면 이상 안 따져. 도시지역 안에 들어와버리면 안 돼. 아까 제촌 자경 가면은 시 이상일 때만 비사업용으로 갔죠? 네, 비사업용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요건이 들어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4번에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4번이요 4번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2021년 5월 4일 이전은 2년 이내였는데 이후는 지금은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로부터 5년 이내 취득을 해야 돼요. 이거는 2년 이내 취득 2년 이전 취득이죠. 이전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사업인정고시래요. 사업인정고시 근데 요것도 참 잘못 만들어놨어. 요게 옛날에는 요게 2년이었는데 요거를 지금 5년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5년으로. 법을 모르고 이렇게 막 법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미쳐버려. 원래 이거요. 2006년 12월 말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난 거는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줬어. 그 법이 발표되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인정고시 난 거는 비사토로 중과된다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60%의 장기부의 특별공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인정고시 나서 2006년, 2007년 1월 1일부터 나면서 중과세 먹으면서 협의양도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골빈 사람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 법을 빨리 개정을 하고 했는데 개정 안 했어. 그리고 난리가 났어. 공익사업 수용이 됩니까? 안 되지. 그때 법을 바꿨어.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이거를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0년으로 바꿨어. 10년. 10년으로 바꿨어. 10년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니고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투기꾼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내가 이거 공익사업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또 사업이 안 돼. 또 사업이 안 돼.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2년으로 법을 다시 수정을 해서 갖고 갔어.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떻게 통과시킨 줄 아세요? 기획재정부에서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정부안을 갖고 가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걸 5년으로 다시 바꿨어. 제가 물어봤어요. 기획재정부 공무원한테. 아니 저거는 2년으로 가야 될 것을 왜 지금 10년짜리가 5년짜리 됐냐. 우리 기획재정부에 있는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 어묵하고 법은 만드는 과정을 알면 안 된대. 어묵을 어떻게 만드나요? 어묵 다 잘 몰라요. 그거 만드는 과정 보면 어묵 못 먹는데. 법도 만드는 과정 알면 열받아서 못 한대. 갖고 갔더니 국회의원들끼리 뭐라는 줄 아세요? 야 10년인데 갑자기 2년을 줄이면 어떡해. 반으로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반이 됐다는 거예요. 5년. 그럼 5년이 되었어요 또? 또 안 된다니까. 1년 시행을 하다가 다시 2년을 또 왔어요 지금. 2년은 왔는데 2021년도 5월달에 지금 바뀌죠 법이. 왜 바뀌었어요? LH 사태 났잖아요. 그래갖고 LH 사태 막으려고 다시 5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또 공익사업이 제대로 되어 이제 또 안 돼. 중과세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투기꾼이냐고. 왜 법을 진짜 이렇게 만드냐고. 난 정말로. 법이 지금 갔다가 10년 갔다가 2년, 5년 갔다가 2년으로 만들어 놨더니 다시 또 5년으로 갔다니까. 공익사업에 수용하면서 비사업용 토지라고 중과세 때리면 내가 지금 보상 5% 10% 더 받으려고 투쟁하고 있는데 세금 더 내면 협의가 되겠냐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 지구 지정이 돼요.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이게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사용 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사용 금지 못해. 롯데백화점 지으려고 다 설계해놨는데 개발용지로 딱 지정이 돼버렸어. 그러면 롯데백화점 허가 안 나버려. 안 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사용 금지가 되죠. 사용 금지가 되면 이때부터는 내가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사용 금지 기간은 사업용으로 쓴 걸로 봐주는 거예요. 보세요. 사용 금지 나고 1년 6개월 만에 팔아버리면 뭐가 돼요? 비사업용 토지예요. 왜? 3년 중 2년 안 되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버티면 뭐가 돼? 사업용이 돼. 왜? 3년 중 2년이 사업용이니까. 그럼 뭐예요? 국가 정책에 협조를 하면 비사업용, 버티면 사업용 가죠. 이런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세법을 왜 만들어 놓냐니까 제가. 그러니까 버티라고 그러지. 절대 가서 공익사업 수용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용 협의하지 말고 재결로 가라. 그럼 어차피 2년 견디잖아요. 지나가잖아요. 웃기게 법이 돼 있다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현장을 모르고 법을 만드냐니까. 아니 먼저 온 사람한테 혜택을 줄 생각을 안 하고 버티고 꼴통짓을 한 사람만 세제 혜택을 받는다니까. 대한민국은요. 내가 늘 세법은 얘기지만 효자로 살면 손해라고 그랬죠.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 손해요. 무조건 반기를 들여야 돼.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해, 정말로. 무조건 될 수 있으면 하지 마.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세법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지구지정일로부터 견뎌가지고 사용금지 기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쪽에서 안 되니까. 무조건 사업용으로 안 되니까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가서 다시 이제 검토를 받아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상속으로 인한 이 부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실무적으로 잘 안 겪으니까 세 가지만 잘 아시면 돼요. 네. 여기에 상속받은 농지가 여기서 또 나온다. 나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도시적 밖이나 녹지적이 있는 거는 사업용 간주 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3년간 사업용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여기 주상공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지는 상속을 받으면 5년 안에 팔아야 된다. 그래야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배우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8년 이상 된 사업용으로 쓴 농지 임야 목장 농지는 양도 기한에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봐준다. 이걸 많이 놓쳐요. 우리 세무사님들이. 많이 놓치시고 이걸 깜빡깜빡 하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골에 있는 농지 아버지가 농사지었다. 지금도 도시적 밖에 있는 농지다. 그러면 상속이든 증여를 받았으면 항상 사업용. 양도 기한이 없어요. 여기는 양도 기한이 없어요. 대신 주상공지역으로 편입되는 순간 비사토예요. 이거는 기간 기용 안 해요. 편입되는 순간에 주상공지역이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비사토로 가버려요.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사용 금지 볼까요?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관계법령 의무 이행 여부 수익 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13가지를 사업용으로 간주해 준다. 13가지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여러분이 한 번만 잊고 넘어가요. 그냥 선수 전용 체육시설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 경기업을 하는 사람 있고 종업원용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제외시켜주는 규정이 있고 두 번째 38페이지 주차장용 토지가 있죠. 예, 주차장용 토지는 지금 보신 것처럼 건축물 부설 주차장 토지. 건축물 부설 토지라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돼요. 건축법에 따라서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백화점을 이렇게 지었어. 근데 지하 지상 다 해가지고 60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600대가 못 들어가고 여기는 550대밖에 못 들어가. 그럼 50대가 여기에 못 들어줘. 그러면 여기다가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50대를 넣는 거예요. 50대를. 그러면 요거는 부설 주차장이죠.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식당이 있어. 손님이 너무 넘쳐나. 여기 갖고 안 돼. 그 옆에 땅까지 식당에서 주차장으로 써. 그거는 부설이 아니에요. 예.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주차장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예. 그거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가의 업무용 자동차 주차장용 토지가 나오죠. 어쨌든 주차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거. 지금 쏘카 같은 거 있죠, 쏘카 같은 거 차량들도 자기 주차장이 없어하고 남의 땅을 빌려서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주차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주차장 허가를 받은 거는 그거는 봐주는 거예요. 예, 본인이 안 하지만 별도로 봐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39페이지 주차장 운영 영업용 토지라고 돼 있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직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영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수익 금액이 토지값의 3% 이상 돼야 돼. 주차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금액이 토지가액의 3% 이상. 토지가액은 공시지가겠죠? 요게 3% 이상 돼야 됩니다. 3% 이상. 3% 이상 되는 기간은 사업용. 3% 미만 떨어지면 어쩌대? 사업용으로 안 보는 거예요. 예, 3%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라면 안 가르쳐줬어요. 네. 그래서 수익 금액이 3% 이상해야 되고 직영을 해야 된다. 주차장 그거는 신고제거든요. 지금 노예 주차장은 주차장 신고제니까 수익금액 기준만 하고 대신 백화점에서 내가 주차장으로 만든 것을 임대에 썼다. 그건 안 돼요. 주차장업을 직접 해야 된다고. 직접.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주는 건 안 된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42페이지 하치장용 토지. 하치장용 토지라는 것은 여기서 물건이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일시 보관하는 장소예요. 일시간에 보관하는 장소인데 다만 유권에서 보면은 하치장용 토지 중에 43페이지 제일 위에 뭐라고 써요?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가 있죠. 고물상은 거기서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납품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판매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치장으로 봐주는 거예요. 폐자원 활용해서 고철, 파지 이런 걸 모아서 판매하는 곳은 지금 보신 것처럼 그거는 하치장용 토지로 봐준다. 하치장용 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골재 채취한 그런 것은 특별한 것들이고 45페이지 기타 수익금액 적용 토지가 나오죠.
요거는 건물 짓고 건물 안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블록공장, 벽돌공장, 토광공장, 조경작물 식재업, 학원용 토지. 학원용 토지인데 자동차 정비학원, 중장비 정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은 별도 합산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농업과정 필요한 학습용 토지, 블록, 석물, 토간,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블록, 석물, 도간, 벽돌, 콘크리트 제품, 옹기, 철근, 비철금속, 플라스틱 파이프, 골재. 이거는 건물 안에서 파는 게 아니죠. 야적에서 판매하는 것들이죠. 그거는 수익금액 기준이 몇 프로예요? 10%. 10%. 그러면 뭔 뜻이에요, 이게? 토지값에 이 수익금액 비율이 올라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봐준다. 토지값에 수익금액이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훈시 규정이 아니라 열거 규정이에요. 열거 규정이에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빠져 있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여기다가 법에다가 놓아야 돼요. 합리적이라는 그것도 놓아줘야 된다면. 네. 사실상 이거를 제가 일본 여행을 했는데 요것 때문에 제가 일본 다니면서 관광을 못하고 맨 땅만 보여요. 땅만. 빈 땅에다 모두 올라갔는데 저건 사업용이니까 비사업용이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재미없이 살았다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보면 건물 지어갖고 문을 오드러내갖고 어떻게 돈 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쌀뜨없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일본 거기까지 가갖고도 사업용 비사업용만 보고 다니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는 짓만 하고 있어. 아까 어떤 분은 나보고 머리 좋아서 좋다고 그러는데 머리 좋았고 쓰잘데기 돈 버는 데 써야지 이런 데 써갖고.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멋있어요? 멋있어 뭐해. 돈이 안 되는데. 여기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이고 나 정말 깝깝이 죽겠어 내가 봐도. 자 13번째.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200평 나대지 건축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A는 나대지를 10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1년 6개월 전에 건물을 취득해버렸어요. 나대지 양도 1년 전에는 주택이 존재하죠. 건물이 아니라 주택이에요. 무주택자는 아니죠. B는 주택을 8년 6개월 동안 갖고 있었고 나대지도 10년 갖고 있었는데 처분하고 양도 1년 전에는 주택은 없고 나대지만 갖고 있죠. A는 사업용이에요? 비사업용이에요? 기간 기준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경우에.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용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지. 그러니까 몰라? 마치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똑같이 기간 기준 적용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10년 중에 8년 6개월이 주택을 갖고 있었으니까 기간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일로부터 3년 중 2년, 5년 중 3년, 60%가 나대지만 갖고 있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여기 8년 6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3년 중 2년, 5년 중 3년 60% 적용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기간 기준이 충족되지 않죠? 근데 어떻게 A는 어떻게 돼? 3년 중 2년, 5년 중 3년 60%가 나대지만 보유했잖아요. 기간 기준이 충족했죠? 그러니까 양도 1년제는 주택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대지로서 기간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A는 사업용, B는 비사업용.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우리 심판원에서도 요거를 잘못 판단해갖고 요거 경우는 사업용으로 보고 요거는 비사업용으로 판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심판원에 우리 제째 그거 써놨는데 심판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발 그 심판이 잘못 나간 거 좀 삭제 좀 해달라고. 삭제 제가 안 해줘요. 계속 놔뒀어요. 왜? 이만큼 헷갈리게 돼 있다니까. 심판관들도 헷갈리게 해놨어 이거를. 용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나대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주택자 아니잖아요. 유주택자잖아요. 이거는. 유주택자가 소유하고 나대지잖아요. 요거가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나대지고. 기간 기준을 몰라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거는 양도일 기준만고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52페이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예외 규정을 적용해 주는데 그 예외 규정의 첫 번째가 가번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뭐라고 그랬어? 이거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토지 취득 후라고 됐으니까 취득 전에 이미 사용금지가 이루어진 거는 해당 안 되죠. 못 쓴다는 거 알고 샀기 때문에. 내가 산 다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뭐냐 그러면 법하고 영만 따지느냐 시행령만 따지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물리 해석이고 법령이라는 의미는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권한 있는 기관에서 사용을 못하게 막는 모든 행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이 지금 입법되고 있어. 용도직 변경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우리가 하남 신도시를 만들려고 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이 계획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일대 토지에 대한 행위는 이미 제한이 들어가요.
공표는 안 됐지만.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백화점 지어놓고 개발한다고 그럼 수용당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들어가. 그러면 여기는 법령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알고 규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모든 규제사항을 다 포함해. 모든 규제. 행정명령이든 기관장이 그거를 중단시키든 간에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못하게 막은 거는 다 포함된다. 다 포함된다. 사용 금지 제한이기 때문에 제한은 굉장히 특별한 제한이라고 봐야죠.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13,000제곱미터 이상은 짓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2,900까지는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3,000 이상은 못 짓게 하는 것이고 또는 8층 이상은 짓지 마라. 고도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일반 제한이지 특별한 제한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어서 만약에 공동주택만 지어라. 이건 나는 개별 토지 갖고 있어. 근데 단독 필지 120평 갖고 있는데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래. 내가 그럼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세모는 모르지. 네가 120평짜리가 2,800평 사면 되잖아. 말이 되지. 120평이 돈 있다고 사면 되지. 근데 나는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독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건설 용지로 지정이 되는 순간 나는 사용금지 제한으로 바뀌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요게. 그래서 사용금지 제한의 이 제한의 의미는 굉장히 특별한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에 도시계획 개발계획이 지정되거나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지정되거나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로 하든지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면 사용금지가 들어가는 거죠. 네. 자, 사용금지가 들어가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로가 이렇게 난대요. 도로가. 또는 도로가 이렇게 난대요. 도로가 이렇게 날 수도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농지를 갖고 있어요. 농지를 갖고 있으면 이 도로가 난다고 그래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고? 이거는 사용금지 제한이 아니에요. 본래의 토지 용도대로 쓰는데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상관없어. 근데 여기에 대지가 있어. 대지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여기서 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걸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녹지지역으로 지나가니까 농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래의 토지 용도로 쓰는데 지장이 없어.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건물 못 짓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지는 상관없어. 자, 문제는 여기에 있는 농지가 문제예요. 농지가. 최근에서 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 어차피 네가 농지를 갖고 있었잖아. 그럼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농사 못 짓는 건 아니잖아. 농사 지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용금지 제한이 아니라고 판례를 냈어요. 판사님이 무슨 깊은 뜻을 이렇게 모르실까?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농지는 본래의 토지 용도가 아니에요. 임시용도예요. 임시용도. 여기에 본래의 토지 용도는 대지면서 여기 농지는 대지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전혀 허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짓는 거예요. 주거지역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농지는 임시 용도고 본래의 토지는 대지라고요. 대지인데 내가 건물 지으려고 그랬더니 계획시설이 들어와버렸어. 도로가. 건물 못 짓잖아요. 당연히 사용금지 제한으로 봐줘야 맞죠. 근데 농사 짓고 있는 땅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짓기 전에 내가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다 흙으로 다 메꿔놨어. 그럼 뭐예요? 그때는 잡종지로 보겠죠. 그거는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사업용으로 될 수 있는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농사를 지어도 사업용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본래 용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에 이 비자물 토지에 깊이를 몰라버리면 이런 논리에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판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편 들어줘야지. 이거는 국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유권에서 이미 주거지역에 들어있는 농지는 이거는 농지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사용금지 제한을 보라고 유권에서 이미 나와 있었다니까. 나와 있었던데 어느 세무공무원이 이거 이상한데 애교가 나는 과세하겠어. 과세를 해버렸네. 근데 심판원에서 심판을 하는데 또 심판관 회의에서 또 똑같아 헷갈려 버렸어. 그건 맞잖아. 본래 용도대로 안 썼잖아. 또 기각. 고등법원에서 기각. 대법 갔더니 심리 불속행. 보도 안 해, 쳐다보도 안 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논리가 나오냐고요. 여기 있는 농지는 이해가 된다니까, 이거는. 이거는 사용금지 아니지만 여기는 사용금지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유권에서 나와 있었다니까. 근데 왜 대법원 판례에서 뒤집어 푸냐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기재부에다 물어봤어. 지금 이렇게 판례가 나왔는데 누가 그때는 이거는 사용금지라고 했었잖아. 그럼 지금 사용금지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 어떡하냐고, 이거를. 물론 기획재정부 대답은 대법원 판단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논리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농사 짓는 것은 지금 아까 내가 말했잖아. 삼성역 고내에서 농사 짓는 것은 본래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니까. 임시사용이지 그거를. 기본 틀이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가장 의미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페이지 61페이지. 요 놈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 근데 요 앞에 뭐가 있냐면은 건축물이 없어야 돼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야 돼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공사에 착공을 하면 이 조건을 주어지면은 취득일로부터 2년 그리고 공사 기간을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착공을 했어. 착공을 해서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2년 요 기간에다가 착공을 해서 공사한 기간을 요거를 사업용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 왜 2년은 봐주느냐? 땅을 사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2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꼭 건물을 짓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 전답을 사가지고 내가 자동차 운전학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물이 없어야 돼요. 건축물이 있으면 왜 이거 뺐을까? 건축물이 있는 거는 건축물을 멸실시킬 때 2년을 또 봐주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서 있어. 그래서 여기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대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 모든 토지인데 제일 중요한 말은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야 돼. 결과치가 사업용이어야 돼. 결과치가 비사업용이면 안 돼. 임야를 사가지고 공장 용지로 개발을 했어. 공장 용지로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종합합산이에요. 그건 비사업 토지예요. 그건 뭐다?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발되고 그 땅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가 되거나 별도합세가 되거나 비과세가 되거나 면제가 되는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유토지가 돼가지고 종합합산이 되고 있으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죠. 임야를 내가 사가지고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어서 제촌 작용을 했어. 그러면 사업용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이것도 판례가 잘못 나온 게 많아요, 이거.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용지로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업용이냐는 거예요. 사업용 아니에요, 그거는. 2년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기간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잘못 알아버리면 이런 일을 한다니까. 공사에 착공했다. 이 뜻은 뭐예요? 펜스 쳐놓고 땅을 벌써 착공해서 파기 시작했어야 돼요. 정지 작업을 하거든. 뭘 하든지 간에 공사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 있는 현황에서 임야인데 나무를 베어내고 형질 변경이 시작되거나 건물을 지으려면 지하 텃파기 공사가 시작되거나 해서 현실적으로 공사가 시작돼야 돼. 그 과정에 있으면 어쩐다? 취득으로서 2년간은 봐준다. 중요한 거는 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직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대지를 샀어. 근데 내가 계약금을 치르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매수자가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승낙서 받아서. 그럼 어떻게 돼? 공사 기간 중에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또 봐주는 거예요. 보세요. 취득해서 3년 안에 착공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사업용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앞에서 2년을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 땅을 지금 팔면서 나대지로 팔아. 사는 사람이 요거를 시행사업을 한대. 그러면 내가 잔금 치르고 해버리면 안 되지만은 계약 써놓고 사용승낙서 써놓고 공사를 먼저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금은 뒤에 치러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땅이 사업용이 돼버린다니까. 공사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남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쓸 수 있는 내용. 근데 여러분이 나대지를 양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시행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산다. 그러면 비사토를 피하려면 사용승낙을 써줘서 매수자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다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오리지널로 갖고 가도 되고, 매도자가 공사를 하려고 설계 다 떠놓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못하는 상태에서 팔아. 그러면 매수자가 그걸 가지고 착공을 하고 설계 변경해도 되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사업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개별 토지까지 또 들어가려면 1시간이 더 필요해요. 근데 개별 토지는 지금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읽어도 다 읽기 합니다. 지금 오늘 교재 없이 지금 이 강의한 내용만 잘 머릿속에 담아서 이게 지금 유튜브에 다시 올라가니까 반복해서 3번만 들어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3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비사업용 거래할 때 저한테 와. 그냥 제가 판정해 줄게. 내 머리 탓하지 말고. 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아도 실제 가서 또 해보면 지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 많죠. 그리고 막 섞여버리면 그게 그것 갖고 이렇게 막 앞뒤가 안 맞아. 나는 내가 비사업 토지를 제가 책을 써놓고 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책을 그 250페이지를 딱 썼는데 와, 내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이 책을 이렇게 썼다고? 예,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시절이었고, 제가 그 책 비사업 토지 하나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단방의 1위에 책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지금 봐도 어쩜 그렇게 잘 써놨는지 모르겠어. 고칠 게 없어. 박수 한번 칠까요?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꼭 하셔야 되겠다 싶으면 실무서 2200페이지짜리 사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2200페이지를 줄여서 비상토지만 따로 책을 만들까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3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